신데렐라 게임 44회입니다. 구아나 동생들이 신여진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구지은은 멋진 스카프를 신여진에게 선물했는데 싸가지 없는 윤세영이 그 자리에서 짝퉁이라고 면박을 주네요. 신여진이 준 카드를 헤프게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건데 속았던 거죠. 일부러 짝퉁 산 것도 아니고 지은이도 속아서 산 건데 윤세영은 짝퉁을 사왔다고 몰아붙이네요. 나중에 신여진에게 조용히 귀띔해줘도 될 일을 이렇게 모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물을 준 당사자에게 개망신을 주다니 완전 똥매너인 세영에게 구지은은 잔뜩 화가 났어요. 이렇게 구지은이 윤세영을 잔뜩 벼르고 있는데 바로 다음날 구내식당에서 못 볼 꼴을 본 거예요. 아니 글쎄 구하나 언니가 식판을 들고 걸어가는데 윤세영이 발을 살짝 걸어서 하나를 식당 바닥에 스트레이트로 쫙 뻗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저 미친년이 우리 언니에게 완전 양아치 짓을 하고 있잖아. 구지은은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식판에는 아직 밥과 반찬이 잔뜩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대로 윤세영에게 걸어갑니다. 윤세영은 뭐야? 왜 나에게 다가오는 걸까? 우리 집에 초대받아서 와봤다고 친한 척하려고 다가오는 거야? 윤세영은 빙글빙글 비웃으며 구지은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윽고 윤세영 앞으로 바짝 다가온 구지은. 지은은 과연 윤세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구지은은 갑자기 실수로 발을 헛디딘 척하며 그대로 식판을 윤세영 머리 위에 엎어버립니다.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윤세영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얼굴에 흘러내리는 김치 국물을 손으로 닦아내는 세영. 인생 최대의 위기네요. 너 일부러 그랬지? 일단 너무도 창피해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세영. 집에 가서 옷을 모두 다 갈아입고 다시 출근한 세영. 구지은을 당장 부릅니다. 너 일부러 나에게 뒤집어 씌운 거지? 당장 징계위원회에 보고할 거야. 그러나 구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되받아칩니다. 아, 좋아요. 징계는 우리 둘이 같이 받으면 되겠네요. 팀장님은 구하나 언니 발 걸어서 식당 바닥에 쓰러뜨리셨죠. 그러니 나랑 같이 징계 받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니 세영은 몹시도 억울했지만 징계위원회에 보고도 못하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고 맙니다. 한편 구하나는 찌라시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신여진 회장 딸이 사망했다는 찌라시가 돌아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하나는 몹시도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망설이 도는 걸까? 그런데 도대체 이런 찌라시는 누가 퍼뜨렸던 것일까요? 바로 최명지였어요. 최명지는 구하나 스스로 가짜라는 걸 깨달아서 이 집에서 제 발로 걸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찌라시 기자를 불러서 신여진 딸 사망설을 퍼뜨린 거죠. 한편 기자의 전화를 받은 하나는 신여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미 사망을 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대요. 엄마가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다고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여진은 하나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유진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가 곧 기자회견을 열어서 잃어버린 딸 찾았다고 모든 걸 말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 하나는 신여진이 다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더 따지지는 않고 알았다고 하며 물러납니다. 신여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의 존재를 밝히는 걸 망설이는 걸까요? 하나가 가짜 딸이다 보니 섣불리 내 딸이라고 밝혔다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밝히는 걸 미루고 있었던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내 딸 찾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걸 검토하고 또 검토한 후에 나중에 세상에 알리려고 신여진은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편 오늘은 구지은이 최명지에게 말려들고 말았어요. 신여진 집에 놀러온 구지은에게 최명지는 구하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두나라고 말을 해줘버린 거예요. 최명지는 당장 조영사를 시켜서 보육원에 가서 하나와 두나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리처드안이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둔 상태였죠. 리처드안은 보육원에게 막대한 지원비를 제공하면서 하나와 두나에 대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조건 함구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 조영사는 보육원에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최명진은 할 수 없이 지은이에게 연락을 해요. 구하나 동생분이시죠? 저 하나 작은 엄마예요.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은이를 홀리면서 하는 말이 새로 나온 신상 명품백을 발견했는데 구지은 양에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면서 이걸 선물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하는 거죠. 명품 마니아인 지은은 당장 최명지를 만났어요.
신이 나서 명품백을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은이에게 최명진은 갑자기 두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있잖아, 두나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 성격이랄지 뭐 그런 것. 사실 내 딸 세영이가 하나와 친하게 지내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두나 성격을 알면 세영이도 두나를 본받아서 두나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면 지은이 언니 하나와 좀 더 친해질까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러는 거죠. 지은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그냥 윤세영 팀장님이 항상 우리 언니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친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고 맙니다. 그러자 최명진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그런데 두나라는 친구가 죽었다면서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이때 갑자기 지은의 머리에 퍼뜩 이상한 생각이 스친 거예요. 이 아줌마 믿어도 되나? 사실 얼마 전 우리 집 도둑 들었을 때 우리가 집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회장님 댁 사람들밖에 없었거든. 뭔가가 찜찜해. 일단 내가 두나 언니에 대해서 최명지에게 말을 해줘도 되는지 하나 언니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자. 명품백이야. 나도 회장님이 주신 카드로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거든. 지은은 급한 일이 있는데 깜빡했다면서 최명지가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붙드는데도 뿌리치고 서둘러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아니, 전현이 뭔가 눈치를 챈 걸까?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겠어. 그러다 문득 신여진과 구하나의 유전자 검사지가 떠올랐어요. 둘이 아주 쇼를 하고 있네. 내가 당장 두 사람 유전자 검사 새로 실시해서 친자관계 불일치라고 쓰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어야겠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어. 검사 결과지를 보게 되면 두 사람 다 혼이 쏙 빠져버릴 것 같은데 최명진은 당장 구하나 칫솔과 신여진 칫솔을 유전자 검사센터로 보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최명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엽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여진과 구하나는 친자관계일 확률 99.9% 이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명진은 두 눈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아니, 너 도대체 누구야? 유진이는 이미 죽었는데 혹시 형님에게 애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동안 몰래 숨겨놓았던 딸이었어? 그런데 왜 유진이라고 부르는 걸까? 아마도 형님이 몰래 숨겨놓은 딸이라는 걸 밝히기가 창피하니까 유진이로 바꿔치기를 했나 보구나. 아무튼 최명진은 둘이 친자관계가 성립하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그대로 구겨버리더니 책상 서랍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구하나는 어떻게 신여진과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구하나는 원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건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아이를 포기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자랐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여진은 재벌가 상속녀이기 때문에 리처드함과는 정략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신여진은 그 당시에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기 위해서 아이까지 낳았던 거죠. 하지만 신여진 부모는 출산한 신여진에게 아이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모든 걸 잊고 리처드함과 결혼을 하라고 설득을 했던 거죠. 이래서 하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로 아빠하고만 살았었던 거죠. 그러니 나중에 신여진이 친손자 은총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나 자신을 총알바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신여진이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이니까 복수는 하지 못하고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